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증시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들 정말 많이 빠지고 있을 거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에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종목들을 하나하나 체크해드리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으로 참여가 가능한데요.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이 2대1리 TV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 채팅창에 매수가, 비중, 그리고 종목명까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는 02-3772-0269번으로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도 여러분들이 상담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전화 상담이 좀 더 상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참여 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조금 밀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이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여러분들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저는 이 시장에는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당해봐야 아는 사람과 당하지 않아도 아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돈은 누가 버냐라고 하면 당해야 아는 사람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못 벌어요. 항상 돈을 잃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때까지 방송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생각인데요. 지수가 충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충격이 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5, 6월 달은 뭔가 고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점을 깨는 충격이라든지 뭔가 하락의 고통이 있을 것 같다. 그 고통이 있어야 개인 투자자들이 소위 말하는 털리는 현상이 발생이 될 거고,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들고 있던 물량들이 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 세력들은 현금이 있을 뿐이지 주식은 없으니 그걸 뺏어야 되는데, 그 뺏으려면 털어야 될 거 아닙니까? 팔게 만들어야 될 거고, 그거를 지금 사는 구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분석을 해왔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절대 하지 마라. 지금 아니니까 절대로 하지 마라. 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물론 종목마다 추가 매수 타이밍인 종목도 있어요. 지금 시장에도요. 근데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이 추가 매수가 가능한 종목일 가능성보단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행동을 옮기는 것은 굳이 당해보지 않아도 괜찮은 아주 좋은 전략이다. 현금 들고 있어라 라고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코스피가 2.7% 정도 빠져 내려가고 있는데, 사실 미국장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하기에는 핑계고,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질 때가 됐으니까 떨어지고 있는 것 뿐이다 라고 밖에 안 보여진다라는 거죠. 지수는 결국 최근에 만들었던 저점을 또 무너뜨리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갈까? 제가 늘 말하는 게 저점 무너지면 추가 하락이 생긴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역시 2400포인트까지는 마음을 열어놓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지수가 빠지면은 안 좋은 거 아닐까요? 저는 그 낚시 채널이라던가 이렇게 낚시 프로그램들을 몇 번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즐겨 본 적이 있는데, 낚시 하시는 분들은 좀 공감하시는 부분이 그럴 거예요.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이 조류가 없으면, 뭔가 물이 안 흐르면 고기가 안 잡히더라라는 거죠. 썰물이든 밀물이든 결국 조류가 만들어지고 물살이 움직여야 물고기가 잡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저는 지수가 지금까지는 횡보했고 조류가 없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추가 하락이 생겨가지고 큰 하락을 만들어준다면 드디어 흐름을 만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루했던 1년을 끝내고요. 1년 동안은 거의 횡보에 가까운 흐름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조류라고 볼 수도 없고 흐름이라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종목이 뭔가 날뛰어준다든지 급등이 나온다든지 이러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는 이제는 좀 1년 동안 질질 끌었으니까 한번 세차게 흔들어가지고 물살을 일으키라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역시나 지수가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면서 변동이 생길 것이고, 그 변동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의 탈출 기회도 좀 보여질 수도 있고, 또는 신규로 매수해가지고 수익의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락이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미리 사서 물려있는 분들께는 나쁜 게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현금화해서 현금 들고 있어라 라고 준비를 해와라, 준비해놓은 게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던 터라서 사실 오히려 저는 떨어지는 게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고, 싸게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타이밍이 온다. 삼성전자도 다른 대기업들도 싸게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락이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하락이 좀 더 깊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채널을 돌리시거나 뭐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뭐 저를 비난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주식은 두 가지 부류예요. 승자와 패자 부류라는 거죠. 그렇게 비난하셔도 좋습니다. 왜 현금을 마련하지 않으셔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반대쪽에 서 있기 때문이죠. 저는 현금을 들고 지켜보는 바로서 떨어져야지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생각이 같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입장에 서야지 저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느끼셔야 되는 것은 미리미리 준비를 하자라는 거. 너무 환상에, 과대망상에 취해 있지 말자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제가 아까 표현을 소위 말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털린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도 적어도 뭐 전 국민이 본다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털리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물량을 갖고 있으시면 내가 파니까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팔아야 됩니다. 오히려 더 살 수는 없더라도 매도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 뒤에 반등이 나올 때 여러분들 종목이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차트를 그려드린다면요. 내려와서 횡보하고 있다가 또 빠져가지고 괴로웠는데 거기서 이번에 추가 하락으로 한 번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뒤에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여러분들의 매수가 또는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보고 우리가 매도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면 돼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물어봅니다. 어디까지 빠질까요? 언제까지 빠질까요? 라는 이야기를 물어봐요.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몇 시에 주무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몇 시쯤요? 라고 하지만 정확하게 몇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몇 시에 주무실지 여기서 아시는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나실 예정이죠? 내일요 12시쯤에 뭐 하실 예정이죠?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진 않지만 대충 내가 이 시간쯤에는 이러고 있겠다. 그쯤은 이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저녁이 되었을 때 오늘 너무 재밌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늦게 자야지. 오늘 할 게 없네. 조금 피곤하네. 일찍 자야지라는 변수들이 생기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겠죠. 중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지 언제까지 빠질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어디까지쯤 왔을 때 여기까지 왔었는데 여기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으면 바닥이겠구나. 이거는 바닥이 아니라 또 떨어진다라는 등등의 추측과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과 대응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예측을 해놓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 여기서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까? 일단 2400은 터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터치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밑으로 내려간다면 저는 충격이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2000포인트까지 그냥 일시적으로 패닉셀 현상이 한번 일어나 준다면은 제 입장에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매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2000포인트까지 내려와 준다면 저는 제일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물려 계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어쩔 수 없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자리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저는 베스트라고 보고 있고요. 저기까지 왔을 때 다시 올라온다면은 저는 다시 30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올 상승이 좀 거셀 거라고 보는 거죠. 죄송합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의 지수 종목들이 파는 것보다는 들고 있다가 다음 반등을 기다리는 게 훨씬 더 나은 전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5, 6월 또는 길게는 7월 정도까지는 이 지금의 흔들리는 장세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 흔든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밑으로 쭉 계속 찍어내는 것도 하나의 흔드는 방법이겠지만 올라가는 척하다가 또 내려가는 것도 흔드는 방법입니다.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줄 알았지 하면서 놀리는 것 같은 패턴인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흔들어낼지는 저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세력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흔들지 보다 내가 지금 흔들릴 때 무엇을 할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추가 매수와 신경 매수 절대 하지 마라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들고 있는 종목을 매도내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게 두 번째인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비법이 하나가 있을 텐데 세 번째는 무엇인가? 쓸데없는 종목, 잡주, 답이 없는 종목을 현금화시켜버리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뭐 쓸데없는 종목이라든지 잡주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지 못한다면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걸 판단이 됐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수익 중이거나 뭐 지금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약간 본전 언저리에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다른 종목 추가 매수를 위해서 빼놓는 게 좋아요. 종목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계좌는 무슨 종목으로 수익을 내든 간에 수익만 내면 되기 때문에 돈을 잘 운용을 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부분, 수익이거나 또는 본전 부분,
그게 아니라면 잡주, 뭔가 좀 안 좋은 종목, 답이 없는 종목을 정리하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전략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장 많이 빠지고 있다 보니까 역시나 고민들 늘어가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고민들 또 상담을 통해서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부터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예, 클래시스고요. 네. 10% 가지고 있어요. 매수가는요? 23,300원에, 23,300원에. 23,300원이요. 네,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하죠? 네, 뭐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더 빠져야 되고요. 일단은 지수가 밀려 내려가니까 얘도 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클래시스라는 회사가 매수를 하셨을 때도 아셨겠고, 그리고 지금도 아마 느끼고 계시겠지만 회사 실적 좋아요, 이 회사가. 네. 근데 실적이 좋은 거랑 내가 돈 버는 거랑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나는 어쨌든 실적이 좋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좋든 안 좋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돈을 벌려면은 일단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일 거예요. 그죠? 네, 그때 많이 빠져가지고 샀는데. 많이 안 빠졌을 때 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많이 안 빠졌는데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생각하기 많이 빠졌어 이러면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어떡하면 좋아. 네,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어요. 샀어요. 많이 빠져요. 더 빠질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은 14,000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14,000원까지 갔을 때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4,000원대에서 거래가 많이 되었고, 최근에 저점도 14,000원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14,000원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규칙성을 발견 한번 해보는 거고요. 저기서 반등이 나와준다면 그나마 뭐 2만 원 정도라든지 17,000, 18,000원까지는 반등이 나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손실을 줄여 나올 수 있겠죠. 만약 저기가 무너지는 어떤 충격이 생긴다면은 10,000원대까지 밀릴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까지 내려가면은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올라오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10,000원까지 내려간다면 매수가를 낮춰야 되는데, 그때가 추가 매수 하기엔 전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가, 그럼 14,000원대에서 추가 매수 하지 말고요. 그렇죠. 14,000원 추가 매수를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기서 네. 바닥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실력이 없다면은 네. 지금 제 조언만 듣고 행동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저는 14,000원에서 추가 매수하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힘들어요. 저기는 판단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면 저 14,000원 됐을 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번 매매를 통해서 시청자님께서 주식을 앞으로 평생 안 할 거면은 제가 이렇게 뭐 잔소리를 하고 변하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평생 하실 것 같고 꾸준히 좀 해 가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번을 토대로 명심하시면 좋아요. 내가 빠졌다고 생각하는 게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걸요. 네, 내가 생각할 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건 절대로 정답이 아닙니다.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생각은요. 네. 네,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 연구를 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GA 솔루션즈요. SAGA 솔루션 준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600원에 15%요. 1,600원에 15%. 일단 SJ 솔루션즈라고 하는 기업을 실적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좋은 상황에 빠져 있는 기업은 아니에요. 뭐 물론 적자가 났던 게 흑자로 이렇게 조금 전환됐다라는 게 약간은 뭐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올해 들어와가지고 또 적자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기업이다라고 보긴 좀 힘들고요. 대신에 이제 이 기업의 특징과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보안 운영, 그러니까 보안 관련주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뭐 4차 산업이니 뭐 미래를 봐야 되니 드론이니 뭐 자율주행이니 뭐 로봇이니 AI니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러한 모든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보안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전자기계를 이제 우리 주변에 모든 것들을 놔두고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집에 있는 뭐 보일러 트는 것부터 해서 냉장고 온도 조절부터 해서 모든 것들요. 밥 하는 것부터 해서 자율주행이면 자동차 운전까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스템이 뭔가 목통이 되거나 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오류가 생기거나 잘못된 해킹으로 인해 가지고 뭔가 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게 된다면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는 일, 뭐 살해하는 일, 범죄 이런 데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아내기 위한 보안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보안 관련주가
향후 미래, 앞으로 먼 미래를 본다면요. 저는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산업이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대신에 먼 미래 이야기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 요지는 SJ솔루션즈를 단기적으로 눈앞을 보고 투자하신다면 그냥 눈앞에 최근에 올라왔던 이유는 가상화폐라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네. 그런 이슈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투자할 만한 곳이 아니라 정말 장기로 보고 내가 우리 왜 그 TV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 뭐 자산운용사 대표님들 보면은 삼성전자를 뭐 20년 전에 사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종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보고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주 좋은 종목인데 개인 투자자들이 멀리 보는 게 능하지 않아요. 근데요. 네. 예, 시총이 좀 상관없어요. 적어서 나중에 그 시총이 작은 건 시총이 커지면 상관없겠어요? 되잖아요. 뭐라고요? 상패 그런 건 안 당하겠어요? 그건 이제 주식을 하는데 아주 안 좋은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있는데 속눈썹이 눈에 들어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 눈에요. 네. 속눈썹이 눈에 들어가서 눈이 지금 뭐 간질간질한데 앞으로 시력을 잃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좀 너무 터무니없죠. 그죠? 근데 제가 제 몸에 대해서 눈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 주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작으면 상폐되지 않나요? 라는 그 질문하는데 속눈썹 들어갔다고 실명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더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우리가 침소봉대라고 하거든요. 작은 네. 걸 아주 큰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딱 그러신 상황인 거예요. 그 말은 시청자님께서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가 지금 인정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공부를 했다면 나오지 않는 질문이거든요. 이해가 되죠? 네. 네, 그래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겠고 장기 투자하시는 게 좀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1,0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800원대에서 다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조금 자리 잡을 때 전화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리 잡는다는 말은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 거래량이 조금 나와주는 게 좋습니다. 거래량은 지금 앞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00에서 1,000만 주, 1,000만 주 이상은 좀 나와줘야 그래도 뭔가 시세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니까 800원대에서 1,0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나온다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 그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화 통화 안 되게 되면 그냥 거기서 추가 매수 해도 될까요? 예, 전화 통화가 안 되게 된다면은 한 2달 정도 지켜보다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은데 2달 동안 시도하면은 안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나노 CM에서 48,000원에 20%예요. 48,000원에 20%요. 네. 사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코로나 3열 램프에서 샀는데 지금 계속 떨어져 갈 거예요. 코로나 뭐요? 3열 램프요? 네. 하하하. 그래요? 그래서 뭐 3열 램프 쓰시고 계세요? 아닙니다. 네, 저 쓰는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네, 코로나 3열 램프가 있다. 좋죠. 3열 시킬 수 있다면 그 램프 하나 가지고 이렇게 조명 하나 가지고 3열 시킬 수 있다면 마스크 대신에 그거 들고 다니면 되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전 국민들이 마스크를 왜 쓰고 다닙니까? 불편하게 그냥 3열 램프 하나 딱 들고 이렇게 조명 하나 들고 자, 3열 대라, 3열 대라 이러고 다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얼토당토안한 이야기들이에요. 사실은요. 생각만 잠깐만 해보면 맞네, 얼토당토안하네라는 게 지금 느껴지시죠? 그죠? 네, 별거 아닌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그거를 또 매수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할 때는 과대망상에 빠지면 안 되고 환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냥 정말로 현실적으로 보려고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친 다음에 그게 현실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3열 램프 이야기는요. 정말 일시적인 테마로 인해 가지고 야, 코로나인데 우리도 주가 한번 띄워가지고 해먹을 거 없을까 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왔을 때 주가가 뛰어 올라간 것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지금 조금 내려가고 있다고 사신 것 같은데 저는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결과가 시작이 안 좋았으니까 끝이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결과가 그렇게 밝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지금 이제 거의 끝나가는 추세고요. 제가 올 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7월에서 9월 정도면 엔드 코로나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사태가 아마 진정되고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이건 누누이 말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된다면은 저는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뛰어오르긴 조금 힘들지 않나. 뛰어오른다고 하더라도 크게 올라가긴 힘들겠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다시 올라가기는 조금 벅차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추가 매수는 올라가기가 힘드니까 안 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올라가야지 추가 매수하는 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적어 보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이야기는 드리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이 종목은 한 2만 원 정도에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2만 원에서 자리를 잡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 회사가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을 하고 있거든요. 적자에서 예. 흑자로 조금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돈을 못 벌다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이 조금 이렇게 뭉쳐준다면, 앞으로 계속 나와준다면 뒤에 흑자 전환 이슈로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만 원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지금은 대응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홀딩 하시고 이 종목을 한 6개월 정도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거 자리 잡는데 6개월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6개월 정도를 2만 원에서 자리 잡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저기서 자리 잡으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추가 매수 대응할지 말지를 논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너패스고요. 어떤 거요? 너패스. 노패스요? 너. 네. 반도체 너패스요. 아, 너패스가 네패스입니다. 네패스. 네, 예, 예. 예, 네패스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2,800원에 15%입니다. 32,800원에 15%. 15%. 언제 사신 거죠? 이게 한 연말쯤에 산 것 같은데 전후로 해서. 그랬어요. 왜 사셨죠? 그때 반도체가 좀 그래도 수급이 어느 정도 못 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았는데 계속 내리막기만 가네요. 주식을 할 때요, 네. 좀 공부를 뭐 조금은 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수급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 뭐 수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TV에 자꾸 수급수 파니까는 그냥 외국인 기관이 좀 사면 좋지 않나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신 건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주식을 할 때는 정말 다양한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 다양한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전 첫 번째가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네패스가 싼 가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상식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패스를 5,000원에 사서 들고 있다가 35,000원 이럴 때 팔아내는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이지 32,000원에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좀 상식에서 어긋나지 않았을까요? 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네. 첫 번째고 가격이 첫 번째인 거고요. 32,800원을 이렇게 매수하셨을 당시에도 이 회사는 적자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재무제표를 어느 정도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잘 네. 보고 못 보고가 아니에요. 그냥 코로나 터지기 직전 2019년에 600억 벌던 회사가 코로나 터지고 적자가 점점 심해지고 있으면은 코로나의 영향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적자가 나고 있겠죠, 그죠? 그런 네. 상태에서 이 회사가 뭐 만드는가 했더니 아 전자 관련 전자재료 화학 제품 제조를 하고 있구나. 근데 요즘에 지금 환율도 올라가서 부품 재료 같은 거 사오기가 좀 비싼데다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까지 올라가서 비싸지니까 이 회사는 앞으로 수익성이 어떻게 될까요? 원가가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안 좋겠죠. 마진이 별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32,800원이라는 가격이 저 아래쪽에 있을 때보다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앞으로 얘가 가야 될 길은 밝은 편이 아니라 아주 어두운 가시밭길 같은데 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건 상식에서 좀 어긋난 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게 수급 뭐 이런 거 좋은데 분석을 하나하나 한번 해보시면 여기서 사야 될 이유보다 사지 않아야 될 이유가 훨씬 많은 자리예요. 근데 우리는 사야 될 이유 하나 딱 꽂히면 그거밖에 안 보여요. 우리 사람들 보면 그런 거 있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요. 남이 이야기해도 안 들려요. 그거 사야 될 이유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 고집이 되는 거거든요. 네, 주식에서는 그걸 좀 버리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주가가 다시 올라올 가능성보다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내려가면 안 좋은 건가?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겠죠. 대신에 그 과정을 지금부터 겪어가면서 내려가가지고 고통받으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을 종목이 반등 주면 바로 탈출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 지수가 떨어지고 나면 지수 반등이 한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럼 지수 반등 때 이 회사가 좋든 안 좋든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3만 원 정도까지 회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28,000원에서 3만 원 정도 회복이 된다면 추가 매수를 그러면 올라갈 때 추가 매수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 마세요. 리스크가 크니까 추가 매수 네. 없이 반등 나왔을 때 그냥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길은 걷지 않을 것 같다. 주가는 10,000원대까지 밀릴 것 같으니까 그냥 일찌감치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패스가 그때 당시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영 안 좋은 것 같아서 투자를 그래서 많이 내가- 하는 거 같아서 좋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시청자님 지금 네패스에 투자하셨죠? 네, 네패스에 이렇게 돈 투자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럼 가족분들이 막 지화장 좋다고 축제 열고 막 돼지머리 삶고 막 이제부터 부자야 하고 막 그렇게 막 사치 부리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 투자 이제 시작했는데? 네.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네페스가 투자한 거랑 내가 여기 투자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네페스가 투자해서 그걸로 성과를 내야 좋은 건데 안 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한번 해보시면 어렵게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다 보여요. 어르신이니까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예, 말씀 듣고 나니까 네.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쉽게 생각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재 멘토입니다. 예, 네. 넥스트 좀 알아보려고 전화. 어떤 거요? 넥스트요. 넥스트요. 넥스트. 예. 맥스트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32,000원에 10%입니다. 32,000원에 10%요. 예. 사신 이유는 뭐 있으실까요? 아, 추천받았습니다. 추천요. TV요? 예. 그랬어요. 예. 뭐 TV에서 추천해서 다 잘 될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한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저도. 아, 예. 네, TV에서 추천을 해서 모두가 돈 잘 벌 수 있으면은 증권 방송이 시작한 지가 거의 제가 알기로 30년, 40년째가 거의 뭐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40년 동안 투자를 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이야기밖에 없을 거고 전부 다 부자가 돼서 우리나라는 강국이 돼서 미국을 뛰어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식시장이 모두가 행복해질 수는 없는 시장이에요. 이게 누군가는 돈을 잃어야만 하고요.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만 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누군가가 돈을 벌고 나도 돈을 벌 수는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님하고 저하고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 마우스를 갖기로 게임을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가위바위보에서 비기면 이거는 누구 거예요? 아무것도 주인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안에 우리는 결론을 내야 돼요. 누구께 될 건지.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언젠가는 누군가가 이길 때까지 계속 묵찌빠 가위바위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겼다? 그건 제게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은요, 읽게 되는 거고. 그런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TV에서 추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먼저 사서 먼저 수익을 본 사람들이 이득인 거지 절대로 뭐 뒤늦게 들어가거나 모두가 행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뭐 투자 유의고지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저는 그 말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방송하는 사람들이 투자 유의고지에 뭐 시청자들의 판단이다. 그 무책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 돈에 대해서 무책임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 돈은 내가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TV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나쁜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신에 그거를 무분별하게 나에게 무조건 도움이 될 거야,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거든요. TV에 나오는 정보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내가 유리하도록 활용을 해야 그게 올바른 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번에 하실 때는 TV에 나오는 거를 참고를 해서 맥스트가 어떤 기업인지 참고를 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지금 TV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TV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게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이 사람 말이 맞구나, 이 이야기도 맞구나, 그럼 이걸 조합해서 나만의 것으로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올바른 시청자의 뭐 또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맥스트 뭐 방송에 추천해서 샀다, 뭐 사신 건 좋은데요. 가격을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매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32,000원대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물려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무시했기 때문에 발생이 되는 건데요. 저는 이거 맥스트라고 하는 기업은요, 나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VR, AR, 증강현실, 뭐 한때 뭐 시각효과 관련주 이렇게 급등 나오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이 VR, AR, 뭐 증강현실이 앞으로 뭐 뛰네 마네, 메타버스가 뛰네 마네 이런 이야기 해갖고 메타버스 관련주로 나와가지고 올라왔지만 회사가 실적이 엉망진창이에요. 돈을 엄청나게 못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치로서 본다면 별로 좋은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주가가 가격 메리트는 있다라고 느껴질 만한, 왜냐하면 상장했을 때 가격에 거의 근접한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15,000원요. 그래서 15,000원까지가 오면 얘가 반등 나오고 15,000원까지 오면 반등 나가고 있는데 그걸 한 번 이번에 확인했는데 한 번 가지고 안 돼요. 2번, 3번 정도는 확인하셔야 저기서 추가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 쌍바닥 또는 쓰리바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들고 가시라라는 전략을 드릴 거예요. 지금 손절하면 너무 손실이 크니까 추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음 반등을 노리면 되는데 만약 저기서 자리를 못 잡으면은 추가 하락이 생기는데 이제 그거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차트만 보더라도 15,000원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떨어지면 이제 어디까지 빠질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시장 참가자들이 이건 진짜 싸다 하고 생각하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언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뭐 7,000원이 됐든 6,000원이 됐든 3,000원 됐든 그냥 겸허하게 기다리는 자세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격의 예. 메리트고 가격의 중요성이에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손을 대지 마시고 지금 이 13,000원, 14,000원 여기에서 쌍바닥, 쓰리바닥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럼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지 봐드릴 거고요. 저기서 예, 예. 무너지게 되면은 10,000원짜리가 심리적으로 아주 적절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10,000원 무너졌을 때 9,500원대가 되면 바닥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예. 예. 그래서 9,500원대가 되면 그때 전화를 한번 주셔가지고 그때는 조금 승부수를 던진다. 추가 매수를 조금 진행해보는 것으로 전략을 짜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그냥 들고 가세요. 예, 예. 다음번에는 감사합니다. 방송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한번 가볼까요? 네, 여보세요? 예, 지금 전화가 안 되어 있다고 하네요. 유튜브 채팅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면은 명신산업이 지금 또 상담에 올라와 있네요. 명신산업 25,4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뭐 정리해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해드렸죠. 지금 시기에서는 털리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을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매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그런 대로 그냥 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실적도 괜찮고 나쁘진 않은 기업이에요. 뭐 물론 미래가 출중하냐라고 했을 때 자동차 부품업체는요. 저는 조금 속가져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죠. 뭔가 속가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좀비 기업이라든지 가격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는 몇몇 기업들은 좀 도태되고 뭐 쇠퇴되고 없어지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세상에서는 좀 맞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걸로 봤을 때 명신산업은 살아남을 기업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자동차 부품 쪽에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명신산업은 위기가 왔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겠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장기 투자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멀리 갈 거기 때문에 조금 아래쪽으로 빠지는 것도 폭을 넓혀야 돼요. 내가 평소에는 뭐 2만 원까지 내려가면 아이고 무섭다 했다면 장기로 생각한다면 15,000원이나 13,000원까지 상장했던 가격까지는 마음을 열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좀 더 아래쪽으로 너프하게 잡으셔가지고 15,000원에 가깝게 하시는 게 낫다. 일단 보유하자.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그리고 15,000원까지 간다면은 역시나 위기는 기회가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때가 추가 매수의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다. 그때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 지금은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쿠쿠홈시스를 매수하신 분이 또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는데요. 38,500원에 15% 정도를 매수했다고 합니다. 38,500원. 자, 38,500원에 15% 차트만 보더라도 되게 애매한 어정쩡한 자리에 매수하셨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쿠쿠홀딩스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쿠쿠는 다 알죠? 밥솥 그런 회사인데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이 밥솥이라고 하는 시장이 중국에서 한때 붐이 일어났는데 지금 약간 막혀 있어서 그렇지 중국에서 한국 밥솥 이거 인기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쿠쿠가 저는 앞으로 미래를 본다면 이제 코로나 시대가 조금 줄어든다면은 음식 관련, 그러니까 식량 관련주로 엮여서 한 번은 튀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식량하고 크게 상관은 없지만 식량을 어쨌든 쪄주고 밥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계를 만들고 가전제품들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메리트가 있겠다. 근데 실적이 좋아져서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상으로는 별로 메리트 없는 자리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가운데에 있는 요 선,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선에 지금 매수를 하신 건데 왜 매수했는가 알 수가 없는 자리인 거죠. 뭐 상승했을 때 고점에 물리신 것도 아니고 저점 투자하신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이렇게 매수하신 게 내가 생각할 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추가 하락, 지금은 저점을 3만 원을 무너뜨리게 된다면 추가 하락으로 25,000원대까지 저는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기까지 빠진다면 괜찮은 기업이 빠진 거기 때문에 저는 저때가 추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7,000원 이하, 25,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 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그대로 홀딩 하셔가지고 반등 나오면은 본전 정리하시는 게 다음을 위한 투자입니다. 여 위에 올라가는 거 욕심내지 마시고 다음에 내가 아래쪽에 잡아가지고 올라가는 거 쭉쭉 내가 끝까지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재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상담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또 강연의 일정이 있죠.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 강연의 일정 어떻게 잡혀 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월, 화, 수, 목,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강연에 많이 잡혀 있죠. 오늘 오후 8시에는 제가 또 강연을 준비했는데 시장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빠지기 시작을 했고 제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측한 대로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고 싶고 이런 시장에서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뭐 추가하면서 안 된다고 했죠. 그리고 들고 있는 거 홀딩하라고 했죠. 그럼 팔지도 사지도 말하는 건데 뭐 해야 될까? 이럴 때 공부해야죠. 그래서 저는 공부하면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는 방법도 좀 많이 알아가시고 저는 또 오늘 공부에 관련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해드릴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진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고민들 계속해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5,000원 80%. 25,000원에 80%요? 예, 예. 네. 뭐 사신 이유는 있으실까요? 뭐 앞으로 좀 많이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요? 뭐 지금 계속 뭐 전설로 하고 있더라고요, 공장은. 미국에도 전설하고 뭐 판교에도 전설로 하고 또 이 뭐 앞으로 모멘텀이 있으니까 전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뭐 그렇군요. 일단 차바이오텍이라는 이 회사가 뭐 전망이 없었던 것은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5년부터 상장돼 있던 기업이 지금까지 오면서 전망이 나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주가가 올라갔느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결국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주식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주식을 한다라는 것은 기업의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전망이 좋다? 그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가치가 좋다? 그것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뭐가 제일 좋아야 되냐면 가격이 좋아야 돼요. 내가 얼마에 들고 있느냐가 이 주식시장에서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전망만 보고 투자하실 거면 정말 워렌 버핏처럼 뭐 또는 이렇게 우리 장기 투자하는 정말 유명한 그런 투자자들처럼 한 10년, 20년을 바라보고 그냥 아무 이야기 안 하고 회사에 참여도 하고 지분을 계속 사서 모으면서 내가 산 가격보다는 회사의 비전을 보고 멀리 보고 가는 게 맞아요. 전망을 생각하실 거면요. 근데 지금 시청자님만 보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힘들고 뭔가 더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그리고 샀다 팔았다를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기업의 전망은 보셨겠지만 그 전망을 보고 회사의 비전을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이 회사 사장님하고 보니까 회장님 보니까 야 이런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내랑 생각이 좀 같지만 나는 그런 걸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투자하신 건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 말은 개인 투자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매매 방법은 장사예요. 그냥 물건을 샀다 팔았다는 것처럼 주식을 전망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잘 사고 잘 팔기만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전망 같은 것 좀 관심 가지지 마세요라고 말씀 많이 드리는 게 무조건 관심 안 가지는 게 아니라 장기로 볼 거면 관심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가지지 마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기업은 이제 전망 잊으세요. 앞으로 뭐 증설했니 많이 그런 거 잊으세요. 회사 안 좋아요. 지금 회사가 25,000원에 매수하셨다. 돈 벌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기업은 16,000원, 17,000원, 1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올라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기에 사야지 돈 벌 수가 있는 거지 위쪽에 사면 돈 벌 수가 없는 기업이라는 건 차트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경험과 지금까지 흔적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 지금까지 흔적을 보면 2009년부터 해서 제가 아래쪽 선이 있고 위쪽 선이 있는데 TV 보고 계시나요? 네네. 네, 아래쪽 선을 제가 색깔을 바꿔가지고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위쪽 선을 제가 색깔을 바꿔가지고 파란 선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 종목은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빨간색 사가지고 파란색 팔았으면 돈을 몇 번이고 벌 수 있는 기업이에요. 맞나요? 예, 예. 네, 전망이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사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가격 흔적을 보면서 얘가 어디까지 빠지면 올라가고 어디까지 올라가면 떨어지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걸 알면 되는 자리에서 시청자님은 어디에 샀다? 25,000원 까만 선에 샀는데 어떤 거 같으세요? 돈 벌 수 있는 자리 같으신가요? 아니면 남들이 팔아야 될 때 사신 거 같으신가요? 팔아야 될 때 잘못 샀죠, 그죠? 예. 이런 걸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고 제가 가격의 흔적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반등이 나갈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있다. 그러나 버티시면 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15,000원, 16,000원 됐을 때 회사가 또 싸네, 사봐야지 하는 사람들은 또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또 돈을 벌겠죠. 시청자님은 그때 팔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내려갔다 올라가는 타이밍에서 시청자님은 겨우 본전을 찾지만 다음번에 내려갔다 올라갈 때는 내려갈 때 현금 들고 있다가 내려갔을 때 사서 올라갈 때 팔면 돈 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현금을 찾아내는 거, 본전 찾아내는 것만 목표로 잡으시고 지금은 기다리셨다가 내려갔다 올라가는 사이클이 보통 1년이 걸리네요. 차트를 보니까 흔적을 보니까 내려갔다 올라가면 1년, 내려갔다 올라가면 1년이에요. 그러니 내년에 탈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합니다. 내년 상반기나 돼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이 드니까 그때 탈출하는 거 생각하고 가져가시면 본전 찾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번엔 내려갈 때 한번 사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OCR고요. OCI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13,000원에 20%입니다. 13만 원에 20%요? 13,000원에. 네, 13만 원에. 네. 13만 3,000원에.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일단 네, OCI는 13만 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요. 이것도 그렇게까지 돈 벌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13만 원인가요? 10만 3천 원인가요? 13만 3,000원. 10만 원인가요? 13만 원인가요? 13만 3,000원. 13만 3천 원요. 네, 예. 13만 3천 원 맞나요? 네, 예. 네, 13만 3천 원요. 그러면 지금 약간 손실 중인가요? 예. 손실 좀 보고 있으시고. 네, 앞으로 네. 이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잘 몰라요. 그런 네. 걸 아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일단 지금 이 시장의 흐름에서 바라보았을 때 태양광 산업이 지금 미국에서 투자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태양광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얘도 지금 그런 테마주로 엮이면서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 이 기업은 추가로 뭐 상승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요. 왜냐하면 뭐 시장 분위기도 되게 안 좋고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올라갈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는 개별 호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는 흐름상은 한 15만 원까지 갔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올라갈 때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기서 매도하고 난 다음에 OCI는 이제 앞으로 쳐다도 보면 안 됩니까? 라고 했을 땐 그건 아니에요. 싸면 사면 돼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가면은 다시 10만 원 이하에서 재접근하는 것이 올바른 투자 방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올라올 때 15만 원에 가깝게 매도하시고 내려갔을 때 10만 원대 가깝게 매수를 하시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문현진이가 15만 원에 팔아라고 했으니까 팔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15만 원 딱 왔을 때 팔았는데 더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되거나 호재가 발생되면 들고 가야 돼요. 그건 이제 시청자님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그래서 15만 원 되었을 때 거래가 발생되거나 호재가 발생된다면 뭐 18만 원, 20만 원까지 돌파 형식으로 가져가셔도 좋지만 일단 1차 목표는 15만 원까지 잡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것 같다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위니푸드고요. 윙푸드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560원에 1,560원에 38%요. 38%. 예. 1,560원에 38%면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아니요, 저 5월 6일 날 매수가 하니까 계속 두고 있거든요. 5월 6일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8시간은 파는 걸 놓쳐가지고. 주식 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되셨어요? 예. 단타를 위주로 좀 많이 하시는 본데요? 아니요, 이건 단타도 또 기계 보고 들어갔는데, 제가 계속 TV를 주식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타이밍에 놓쳐가지고, 그래서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변동성이 좀 하더라고요. 중간 올라갔다 떨어져 보니까 80원부터 계속 이렇게 뜨고. 예. 제가 부산에 갈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예. 제가 부산에 갈 건데, 이제 서울에서 기차를 탔는데, 강원도행으로 간 거예요. 예. 그러면, 탄 김에 강원도까지 가야지 생각하는 게 맞나요? 내려가지고 빨리 부산행으로 갈아타는 게 맞을까요? 내려서 부산에 갈아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TV도 잘 못 보시고, 뭐 주식도 잘 못 보시고, 집중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변동성이 심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저는 지금 그걸 느꼈을 때 빨리 갈아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안 되는 걸 자꾸 예. 하려고 하니까는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고, 괴로운 거고, 이렇게 상담도 해야 되고, 매일같이 주식 바라봐야 되고, 밥 먹을 때도 뭔가 일하다가도 자꾸 신경을 쓰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뭡니까? 좀 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주식에 우리가 이렇게 목매고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예. 자꾸 목매야 되는 주식을 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윙이푸드라는 이 기업을 매수하셨으면은 사실은 저가에 사셔가지고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가 실적도 좋은 기업인데다가 역시나 저는 식량 관련주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얘의 특징은요. 식량 관련주인데다가 뭐 다 좋은데 위아래로 굉장히 요동이 심하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 대주주를 보면은 뭐 저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왕, 뭐 칭, 팽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긴 해요. 예. 중국 지분이에요. 중국 관련주들은요. 시장에서 도태되고 지금 신뢰를 많이 잃었기 때문에 변동만 심할 뿐이지 뭔가 매력이 없어요. 그러면 네. 식량 관련주를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은 식량 관련주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 있을까요? 라면 뭐 드세요? 어디 거 드세요? 라면? 예. 라면 같은 거 어디 거 드세요? 농심. 예, 그런 거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사놓고 그냥 묻어놓고 신경 안 쓰고 일하시면 돼요. 그럼 언젠가 올라올 때까지 계속 사서 모으면 되는 아주 편안한 주식이거든요. 예. 편안한 거 놔두시고 지금 어려운 거 가고 계시니까 저는 지금 이거 그냥 당장 오늘 매도하시고 좀 편한 쪽으로 이동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물론 시청자님께서 실력이 있고 시간이 있으시다면 이거 지금 대응 방법도 있어요. 뭐 손절해야 될 자리도 분명히 있을 거고 튀어 올 때 팔아야 될 자리도 분명히 있는데 지금 몇 번이고 놓치셨다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해드려도 놓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나오세요, 예. 여기서. 예.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 매도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다른 식량 관련주로 안전하게 좀 투자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컴퓨터 홀딩스요. 어떤 거요? 컴퓨터 홀딩스. 아, 컴투스 홀딩스. 예, 네.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75,000원에 30%. 75,000원에 30%요? 예. 매도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혹시? 글쎄, 뭐, 이게 올라가지 않으면 매도를 해야 되는가, 지금 물어보려고 전화했어요. 네, 매도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뭐, 매도하라면 매도해야죠, 네. 58,000원 밀리면 정리하시고요. 위로 네. 올라오면은 7만 원 이상 해서 바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왜 그렇게 이야기해드리냐면 저는 게임 산업이 앞으로 좋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컴투스 홀딩스를 왜 팝니까? 홀딩스가 붙은 기업들은 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아하. 홀딩스라고 붙은 이 기업들은요, 지배구조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회사가 이제 영업을 해가지고 돈을 번 걸로 인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걸러져서 오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파동도 별로 없고 흐름도 별로 좋지 않고 굉장히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께서 컴투스라는 회사가 정말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회사에서 나는 10년, 20년이고 배당을 조금 챙겨가면서 월세 대신에 배당을 좀 찾아가는 게 어떨까? 요즘에 저는 이 말에 공감하는 게 건물주 위에 배당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건물 네. 20억짜리 살 바에 저는 배당주 20억 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배당은 정말 뭐 손 쓸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세입자랑 뭐 싸울 것도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정말 그런 관점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신 거라고 한다면 저는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안목이 아니고 그냥 시세 변동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렇게 매매 차익을 누리고 싶으신 거면은 컴투스 홀딩스는요, 호흡이 굉장히 느린 기업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기업에 들어가 계시는 것보다 차라리 뒤에 홀딩스를 뺀 컴투스를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생각이 들고, 컴투스를 투자하실 바에는 다른 게임 관련주도 많은데 왜 컴투스를 골랐을까라는 또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그냥 차트적으로 봤을 때 58,000원 무너지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매도하시고 나오는 걸 추천드려보고, 올라오면은 7만 원 이상에서도 역시나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큰 수익도 안 나고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매도하고 나가자는 전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보신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조언은 그냥 무시하시고 한 3만 원, 4만 원까지 그냥 쭉 가져가시면서 비중을 100%까지 늘리는 게 맞는데요. 그게 아니면은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데요. 뭐 걱정거리가 계속 키워나가지고 계시겠죠. 그래도 뭐 주챔수 상담 아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도 그리고 뭐 일주일 내도록 계속 열려지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종목 고민들 많이 해소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장도 그렇게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화 가능한 거, 수익 가능한 거, 잡주들만 정리하신다 생각하고 매도하시고요. 그 외의 것들은 손도 대지 마라. 지금은 주식 볼 때가 아니다. 오히려 공부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오후 방송도 공부를 많이 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